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높아지는 2분기 실적 눈높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목.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이익에 대한 시장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는 약 8조 2천억 원, SK하이닉스는 약 4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등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하며 수출주 중심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해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수출 영향력이 높아지는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가치평가 제대로 받자 나스닥가는 IPO 대여들. IPO 대여로 꼽히는 네이버 웹툰, 야놀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미국 증권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것은 해외 증시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는 등 유리한 점이 더 많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5일 미국 나스닥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본사이자 미국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현재 시간 31일 기준으로 미국 SEC의 IPO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27일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1억 7천만 원어치 팔더니 또 자사주 던지는 네카오 임원들 이유는 네카오 주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임원들은 최근 회사 주식을 연이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는 라인 사태, 카카오는 각종 악재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원들의 주식 매도로 투자 심리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달 네이버의 리더급 주요 임원 4명은 총 2억 8,500만 원어치의 자사 주식을 장내 매도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리더 직급은 CEO와 실무자 사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임원으로 상무 전무급에 해당합니다. 어느새 공모가까지 밀린 LG엔솔 약속의 하반기 오나요? 한때 국내 시가총액 2위를 달리던 배터리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어느새 공모가 언저리까지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캐즘에 따른 실적 부진 부담이 반영돼서입니다. 올해 2차 전지 업황이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업황 개선에 따른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반등을 기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바이코리아 기조가 꺾이는가 했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번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는 또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해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7만 원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와 종목들 함께 좀 체크해 주시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섹터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우수 AMS, 그다음에 서남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이 우수 AMS 기업 자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 모멘텀도 있지만 앞서 이제 얘기했던 현대차가 지금 지속적인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차라는 기업의 주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작년 저가 대비해서 지금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이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는 거는 현대차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게 되는 부품주들, 이런 이 부품 관련되는 기업들도 역시나 실적이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반사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 AMS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 부품사로서 이제 올해
이제 역대 최대 실적을 이 현대차 덕분에 낼 것이라는 이 기대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대차 그룹과 함께 진행했던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 또 인도 법인 이제 상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반사 이익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지켜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 해외 사업 등도 이게 지속적인 실적 상승 추세로서 돌아설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우수 AES라는 기업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봉상 이제 차트도 좀 보고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이제 이 차트적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수 AES가 최근 이제 고점대였던 이런 13,000원대 기준해가지고 최근 이제 하방 추세대가 돌파가 하는 그런 흐름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방 추세대를 돌파함과 동시에 이 하방 추세를 끝내고 삼각 수렴대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이 차트적인 반사이익, 차트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지금 3,600에서 3,800원 이 구간대가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대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정말로 3,600, 3,800 뭐 이 구간까지는 여유롭게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래서 2,800원 현재 2,800원이라는 구간대는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2,800원을 지켜내면서 3,800원 이렇게 이 사이에서 한번 열심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6,000원을 뚫어내면서 8,000원을 돌파하는지 그다음에 2,000원을 지켜내는지 보시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암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이제 선암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초전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다라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는 또 이제 이 선암이라는 종목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이 선암이라는 이 기업의 중국 파트너사 이제 에너지 싱귤레리티라는 기업이 이제 인공태양 첫 방전에 성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싱귤레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핵 융합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지 이 기업이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것 중 하나가 인공태양이에요. 인공태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과거 모비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투자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 에너지원에 관련돼 있어서 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이 고온 초전도 토카막 장치 방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암이라는 기업이 이제 물론 선암이라는 기업보다는 이 파트너사로서 이제 파트너사가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방전 사태가, 이번 방전 이슈가 왜 또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이자 현재 유일하게 모든 고온 초전도 토카막을 건설 운영한 팀이 되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암이라는 종목, 사실은 우리가 중국 증시에서 종목을 살 게 아닌 이상은 선암이라는 기업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봉상 기술적인 반등 역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현재 4,000원에서 5,000원 이 구간대에서 매수가를 잡으시고 목표가 8,000원에서 1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 3,2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한번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선암 같은 경우는 이 파트너사를 통한 인공태양 방전 성공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우수 AS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의 앞으로 지속적인 상승, 이런 흐름, 이런 앞으로 이모빌리티라고 해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의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한 이 우수 AS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수 AMS인데요. 현대차 호실적 전망 플러스 여기다가 현대차가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품단도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항공용 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어제 공시가 방위사업청과의 KF21과 관련해서 계약 소식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초전도체 테마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중국 기업에서 인공태양 관련한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 26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덕분에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1위, 2위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의 상승폭은 눈에 띄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를 중심으로 해서 운송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이 훈풍을 이어갈지 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지수가 모두 다른 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25% 하락하면서 2,767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47% 상승하면서 845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워트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워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트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D램 그리고 HBM 투자 논의에 대해서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에 훈풍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 거래일에 24%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명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용인의 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 전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 종목들이 어젯장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련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세명전기 어젯장에서 27% 이상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HLB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3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또 발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이 FDA 쇼크로 인해서 한 달 만에 이 7만 원대로 회복을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거래는 10%가 넘어가는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이슈로 어제도 한번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등록이 됐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기 검색어에 상단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엇갈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코스닥이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좀 먼저 읽어주신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흐름이 초반에는 약합니다. 약하고 여기에서 지금 오전장을 가지고 좀 더 하락세를 보여준다 하면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그 증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오전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오후장 때 흐름들이 약해진다 한다면은 그때는 종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의 경우를 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오늘 그 외국인의 매도 그 선물 매도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흐름들을 봤을 때 오전에 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 초반에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했는데 둘 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그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일부는 나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매도세를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매도세를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변동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지금은 그 나스닥 쪽에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지만은 국내 증시는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지금 미국의 나스닥 쪽의 기술주 쪽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업종별로 지금 살펴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코스피 쪽에서 강한 업종
분야는 의료 정밀 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의료 정밀 쪽이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금융업, 증권, 보험 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하락세를 좀 더 체크를 하셨다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코스닥 쪽을 좀 확인을 해본다 하면은 코스닥 쪽은 지금 디지털 컨텐츠와 유통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와 IT 쪽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좀 더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 야당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나 그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 쪽에서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동시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송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통신 기타 서비스 쪽에서는 그렇게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코스피 쪽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약보합 상태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장 전에 삼성전자 쪽에서 그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 결함이 좀 발생됐다라는 이슈가 좀 나왔다 보니까 약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피해 규모는 전체적으로 자세히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약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차에 대한 경우에는 지금 0.5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특성상 좀 확인했을 때 클래시스가 지금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M&A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루다와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주가가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약간은 좀 아쉬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지금 리비안 관련된 기업들이 그 테마로서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고 있고요. CCTV 관련된 그리고 희귀금속 초전도체가 다시 또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의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본다 하면은 코스피 쪽에는 지금 그 전기전자, 운수창고, 유통업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전자와 운수창고 위주로 지금은 코스피 쪽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의 경우에는 유통과 기계장비 쪽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에는 제조, 의료, 정밀기기 쪽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조, 의료, 정밀기기 쪽에 기관이 들어와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를 함께 좀 체크를 해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흐름 보면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장님 오늘 반도체와 관련한 이벤트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풍량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 실적이 아마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반영이 될 예정이고 또 엔비디아 주총도 아마 오늘 저녁에서 밤 사이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젠슨왕 CEO의 그 사인 하나로 삼성전자가 또 8만전자가 됐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장 이제 내일 반영되기 전에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오늘장 안에서 반도체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반도체는 지금 정도 때는 지금 분위기를 보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좀 나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대형주 중심의 SK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기노업을 보고 가져가시는 것이 그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소부장 중심 위주로 지금은 반도체를 같이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만 주가에 대해서 지금 변동성이 좀 너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반도체의 경우에는 마이크론 실적과 관련된 내용 또한 엔비디아 다른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 거래일 때 굉장히 좀 급등을 한다 하면은 소부장 중심이나 그 중소형주 위주들에 대해서는 좀 비중 축소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주의 경우에는 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제일 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상방이 좀 열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크게 걱정할 그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금 내용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지금 악재적인 요인이 나왔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한 마이너스 3%, 4% 정도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포인트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엔비디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한다면 2분기 때 반도체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분기 때 그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봤을 때보다도 지금 2분기 때 보면 한 100억 달러 수출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자부 통계 자료를 다음 달 1일 때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수출이 견조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3분기까지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391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반도체의 경우에도 지금 수출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고환율 수혜주로서도 같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분위기가 좀 더 연출이 된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3분기 때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해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소부장 중심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하되 이렇게 대형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의 차이를 두면 될 것 같네요. 소부장은 조금 더 짧게 가져가시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 대로 함께 좀 이 시간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큰 손들이 좀 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면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부터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 HLB 그리고 현대차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쪽 확인해 보면 여기는 SK하이닉스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차까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일단 현대차가 어제도 신고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뉴스가 나온 자리는 아닌데 잘 가고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모비스랑 글로비스가 같이 가는 걸 봤을 때는 배당 락일에 대한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일단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하니까 오늘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이 구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좀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수출입이 약간 좀 줄었다 뭐 이렇게 내용은 나오곤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의 경우에는 수출이 계속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이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결국은 기업 밸류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고 주주 친화 정책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리포트의 경우에도 한 40만 원대를 예측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역시나 인도 쪽에 IPO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접근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뭐 배당 락이 나오게 되면은 뭐 빠지게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 봤을 때는 빠질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목요일이 배당락일이고 금요일까지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SK 오션플랜트 이 종목 한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간 외에서 신규적으로 시설 투자하겠다라는 공시가 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규모가 꽤 크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는 27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27일에 미국에서 대선 후보 토론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만약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와 관련해 어떠한 발언이 좀 나오게 된다면 SK 오션플랜트 호재도 있고 함께 좀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을까요? 예, 계기는 될 수 있는데 SK 그룹주들이 지금 약간 좀 노이즈가 많죠. 그래서 이 SK 그룹주의 경우에는 이 노이즈가 좀 어느 정도 탈피가 돼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SK 오션플랜트의 경우에는 이제 해상풍력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바이든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분위기는 좀 좋아질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이것만 좀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AI 전력 수요 기대감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뭐 어느 정도의 하부 구조를 통해서 전문 생산 설비 구축 목적으로 1조 원 규모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이게 지금은 기간들 살펴보니까 투자 기간이 6월 25일부터 그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굉장히 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SK 오션 플랜트의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주가 관점을 봤을 땐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살펴보겠다 하면은 17,500원까지만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라서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땐 SK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좀 노이즈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반도체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많이 부각되진 않았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후공정 장비 기업들 모아서 위원회를 열었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테마단으로 봤을 때도 후공정 장비가 좀 상위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안에서 이제 전공정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또 모아서 위원회를 연 건 후공정만 모았어요. 그래서 전공정에 대한 시선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좀 아울러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또 후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공적 쪽이 조금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신규 관점에서는 매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AI 거품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사실 뭐 이런 말이 무색할 만큼 지금 계속 AI 관련 테마주들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주도 업종이 이제 반도체가 있고 그리고 뭐 전력 설비 쪽도 최근에 뭐 이제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큰 추세로 보면은 상승 추세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가 큰 테마로 보면은 이 AI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길면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뭐 이제 소부장단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장비 쪽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HBM 관련해서 특히 이제 디램 관련해서도 테스트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테스트 장비 쪽은 계속해서 좀 SK하이닉스 갈 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또 있죠. 뭐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주들에도 이제 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게 결국에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부분은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예상치보다 훨씬 더 이제 서프라이즈로 나와야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좀 높아져 있고
이를 충족하냐 마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SK하이닉스가 어제 엔비디아가 좀 올랐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당분간은 또 삼성전자가 강세로 좀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형주는 여전히 이 두 가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 주신 이제 후공정 장비 그리고 전공정까지 좀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봐야 될 때가 왔다라는 부분도 조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기사 중에 하나가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난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지원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26조 원 지원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규모로 봤을 때는 송전선로 규모가 한 110km 정도인데 원전 10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 그래서인지 전선이랑 전력 설비 쪽도 좀 꽤 상승 테마단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 흐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전선이나 이제 전력 설비도 계속 좀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제 AI 관련 테마도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에 작년부터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매 분기마다 이제 늘어나는 이런 업종들이 이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제 전력 설비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그 이슈도 이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지금 이제 AI 관련 산업 생태계가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결국에 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른 이제 공급망도 계속해서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설비 쪽에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캐파 자체가 커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형 성장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대원전선이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수출량 증가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속적인 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도체 쪽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전력 설비 쪽에 아직도 저렴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이나 전력 설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계속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원전선이 오늘 주도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대 강세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꽉 찬 양봉으로 그림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원전선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동양생명, SK오션플랜트, TCC스틸, DI, 솔루스 첨단 소재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DI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장비주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장비 쪽에서는 뭐 한미반도체 쪽이 좀 대장격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이 DI라는 종목도 최근에 조용히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이런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전망 자체는 계속해서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DDR5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테스트 장비 쪽이 좀 국산화가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이제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 이 테스트 장비 시장을 다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들은 이 국산화를 빠르게 지금 채택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제 테스트 장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그 장비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층 한 곳에서 불량이 나오게 되면은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D램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실 HBM 쪽이 수율이 굉장히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에서 30% 이상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이제 폐기되는 제품을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장비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이제
국산화를 굉장히 좀 시급하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소부장단에서 장비주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DI 같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좀 수혜를 힘입어서 올해 전체적인 어떤 실적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좀 하반기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대보다는 추가적으로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눌렸을 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 역시 장비단에서 좀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가격대보다도 한 20% 대비, 고점 대비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자람테크놀로지, 코세스, 신흥, SEC, 동국산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그 데브시스터즈란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주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개별 이슈가 좀 많이 강한 상황인데, 그 전체적으로 지금 게임주들의 어떤 그런 이제 방향을 보면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특히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 올해 또 큰 폭의 이런 실적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이 못 갔던 이유는 뭐 신작에 대한 부재도 있지만은 그동안 이제 영업이익이 지속적인 좀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신작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시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데브시스터즈 역시 올해 전반적인 어떤 실적 개선이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쿠키런 IP를 이제 시리즈로 해서 굉장히 많은 또 신작들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데브시스터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하반기에 이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쿠키런 시리즈 중에 이제 모험의 탑이라는 게임이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이제 200개국에 또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출시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 시리즈보다 훨씬 더 많은 폭의 그런 이용자 수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까지 충분히 좀 실적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이 종목도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게임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어제 NC소프트가 또 구조조정 관련한 이슈 내놓게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다리고 있는 시프트업 IPO도 있습니다. 게임스컴 2024도 기다리고 있고, 일단 굵직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시선도 긍정적으로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30만 원을 제시했다라는 희소식까지 들리면서 전 거래일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수급도 마찬가지로 90점, 차트가 90점, 모멘텀이 95점으로 종합점수 93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22% 상승하면서 23만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NC소프트입니다. 신작 준비에 앞서서 서비스 사업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부 사업 등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 결정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7.4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0점이고요. 차트와 모멘텀이 85점, 실적이 80점으로 종합점수 8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NC소프트는 3.5% 하락하면서 19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KCC입니다.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반기에 이 보유자산 유동화 그리고 이자율 절감을 통해서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조금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화재 예방에 탁월한 불연제 소재 글라술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10.8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5점이고요.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85점, 차트와 실적이 90점으로 종합 점수 86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KCC는 0.65% 약보합세로 30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잠깐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제 NC소프트가 먼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8월에는 지금 게임스컴 2024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 7월에 또 시프트업 IPO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였습니다. 주도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서남인데 이 중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기업에서 초전도 관련해서 장치 방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함께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비안 테마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50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시간 외에서 49%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이 테마 중에서 어떤 쪽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게임주 계속해서 좀 이어보도록 하겠고요. 게임주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안에서도 좀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다 같은 게임 업종이라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올라가는 종목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게임사들이 한 80% 이상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비용 절감을 통해서 1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그 신작이 또 잘 돼서 이게 매출액이 막 늘어난 거는 또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이제 1분기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사실 크래프톤만이 이제 실질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제 상승폭도 크래프톤이 가장 많이 이제 좀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게임사들은 좀 따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어떤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또 축소를 시켰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신작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은 추가적인 어떤 성장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때부터 대부분의 대작들이 지금 밀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가 된 지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이제 출시되는 시기가 거의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길면은 내년까지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중기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단기 관점에서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정 공개 그리고 사전 예약 이벤트도 이제 내달부터 7월부터 계속해서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PC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바일이라든지 콘솔과 같은 플랫폼 확장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도 계속해서 좀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좀 확대되는 구간에 이제 직면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이런 시프트업이라는 이제 대형 IPO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달 정도로 이것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예상 시가총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을 해봐야지 정확한 가치를 좀 알 수 있겠지만은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좀 대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그 게임주 내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받쳐주는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의 지금 이제 게임도 수출을 해야지만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온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시프트업 역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게임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4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눈여겨볼 종목은 대표적으로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이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지만은 W게임즈라는 이제 기업도 있습니다. W게임즈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력 컨텐츠가 이제 이런 소셜화 카지노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좀 빛을 발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지만,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배당에 대한 매력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크래프톤은 워낙에 지금 대장격으로 가고 있고, 또 인도 쪽에 배틀그라운드가 계속해서 좀 수요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장으로서는 크래프톤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은 이제 NC소프트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도 사실상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나왔던 그런 이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 이제 이슈가 또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잘 나가는 기업이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찢어놓는 거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좀 희석이 될 수 있어서 악재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NC 같은 경우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이 분사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 상승에 좀 턴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C 소프트도 이제 굉장히 좀 과대낙폭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결국에 이제 게임주들도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관련해서 테마들 살펴봤고요. 특히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W게임즈 그리고 NC소프트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주가의 추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8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오늘 김시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게임주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특히나 이제 시프트업 IPO를 앞두고 게임주들 다시 한번 보자라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굵직한 이벤트도 남아 있습니다. 게임스컴 2024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독일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종목으로는 크래프톤을 이야기 좀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게임주 안에서 이끌어가는 주도주로 자주 언급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장에서 2.1%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IP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좀 내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팔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하나머티리얼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락을 멈추고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특히 오늘 일정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주총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봐야 된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장 안에서도 2.3% 정도로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승부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동국제약 볼 텐데요. 이제는 여름 계절주 안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함께 넣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더위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이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하고요. 위드닉스를 인수한 후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는 4%에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게임주들 테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W게임즈 좀 주목해보자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카지노 관련 기업인데 미국의 자회사를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도 미국인이고 거래도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환율 수혜주로 언급이 되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안에서 0.74% 하락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종목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2760선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약세 전환했습니다. 정선회 이주식에서는 우수 AMS, 선암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게임 테마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NC소프트, W게임즈 등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